이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지 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그건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내가 좋은 나라에서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지 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슬프던지 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네, 제가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정의당 홍보팀 차장이고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곡이 너무 차분했는데요. 이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다음 곡은 조금 신나는 곡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곡 할게요. 심심하니까 박수 쳐주세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이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절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이 남자는 하울이
미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 하루였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죄송해요. 충동이 내로 모두 함께 서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게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이들 내일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했는데 왜 우가 나오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의 농담도 참 못해요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북토크래네 출판 기념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곳 마포 지역의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노래 부른 가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의당이 사랑하는 가수 노란님은요, 사실은 부캐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 부캐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당 중앙당의 홍보 차장인데요.
네. 저희 중앙당의 홍보차장 김난희 차장님이 이 옆에 있는 이 현수막을 다 디자인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본캐로 더 서드라고 하는 밴드에서 이렇게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오프닝 공연 들려주신 우리 노란님 겸 김난희 차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곳 마포는요, 대한민국에서 권영국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는데요. 지난 21대 대선에서 전국을 통틀어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권영국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이곳 마포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우리 마포에서 권영국 대표를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그런 만큼 이 첫 번째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역이 바로 마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곳 마포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께 보내는 이 애정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오늘 행사의 오프닝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때 그 정당을 추진한 바가 있어요. 시민혁명당. 우리 시민혁명당 할까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잼 권영국이 말하는 이토록 즐거운 진보 정치, 농담도 참 못해요. 출판 기념회 오프닝 영상 이제 보셨고요. 두 번째 순서는 솔직히 이 출판 기념회 사회자로서 가장 도전적인 순서입니다. 바로 내빈 소개죠. 네. 내빈 소개를 재밌게 하는 행사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도 안 그래도 노잼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사회를 봐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내빈 할 때 내자가 안 내자가 아니라 올 내자입니다. 그래서 온 손님들은 사실은 다 내빈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오늘 출판 기념회의 최고의 내빈들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빈 여러분을 불렀다가는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의 박수로 여러분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딱 세 분의 축사를 통해서 이 내빈 소개 겸 축사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은요. 지난 21대 대선에서 정의당과 함께 진보 정치의 목소리를 또렷이 지켜낸 정의당의 우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대표님들의 축사를 우선 모시고요. 그리고 21대 대선에서 역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해 주신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원회 대표님 한상균 대표님 이렇게 모실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당의 이백윤 대표님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영상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백윤 대표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녹색당의 이상현 대표님 축사 듣고 그리고 한상균 대표님의 축사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이백윤 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이백윤입니다. 오늘 노동당 당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농담도 참 못해요. 정말 설득력 있는 제목입니다. 농담을 정말 못하십니다.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매사에 진지했던 권 대표님이 떠올라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와 권 대표님이 함께했던 지난 2년이 마음 편히 농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진보정치의 앞길에 놓인 벽은 더 높아져 갔고 또 탄핵투쟁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도 확인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 권영욱 대표님은 늘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영욱 대표의 진지함은 단지 농담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삶과 정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주했던 그 상황을 비껴가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가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욱 대표님의 진지함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겁니다. 얼마든지 함께 진지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농담도 잘하는 권영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이에서 축사를 맡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해온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야심찬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권영국 대표님이 노잼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네, 허락된 시간이 짧으니까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재밌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해보면은 저는 노잼 권영국 대표님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꽤 재밌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레드카드를 꺼내든 순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토론회 장에 우르르 몰려가서 혼자 오지 않았다라면서 기세등등한 병풍이 되었을 때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자의 힘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장에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 잡아본 게 분명한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행진했을 때 저는 함께 행진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또 불평등 세상을 뒤집어 보자는 물구나무 퍼포먼스는 꽤 성공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경쟁심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엽돌기라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진보 정치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관심과 재미 경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재미는 그 권영국 대표님이 웃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코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물구나무를 서고 세상을 뒤집자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잼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진보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국 대표님이 노잼이라는 것은 어쩌면 오해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치가 유잼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날뛰어야겠습니다. 권 대표님이 노잼이 아니라는 변명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농담은 못해도 역시 억지로 아재 그리고 할배 개그를 안 하는 권 대표님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총알이나 하트를 날리는 그 뻔뻔함이 귀엽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네, 혼자면 노잼일지 모르지만 함께라서 재밌는 진보 정치, 더 유쾌하고 더 과감하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앞으로 신나게 함께 웃으며 만들어 갑시다. 녹색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가라업자
불평등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함께했던 인연이 오늘 축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레드카드를 꺼낸 권영국이 농담까지 걸쭉하게 했더라면 좀 더 심쿵한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말입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80년 보수양당 체제를 깬 권영국들, 이런 책 제목 어떻습니까? 민중이 만들었다 천하 삼분지계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참담한 속살을 들춰낸 우리들, 민중권력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도 이런 꿈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일정들 뒤로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면 언제나, 옳은 길에 나서야 할 요구가 있을 때면 언제나 기꺼이 자임했던 권영국 동지의 다짐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한번 내고 나면 낙장 불입이거든요. 그것은 알고나 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르긴 해도 보수 양당에 기대지 않는 좌파 정당답게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명징해야 하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경험담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지들, 절망에도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을 차고 오르는 힘은 생각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축하도 하면서 이심전심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다짐의 마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구조차 이념 정당을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름까지 빼앗긴 진보 정치를 부여잡고 있어야만 합니까? 1400만 개미들의 영웅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왼쪽 끝머리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부를 먹겠다고 야심찬 민주당을 탐만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진 좌파 정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좌파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 편이 누구인지 우왕좌왕했던 시간들, 어정쩡한 내용으로 두루뭉실 땜질 처방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야 박근혜 윤석열을 몰아냈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느냐, 이런 푸념으로 자의하는 우리의 시간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많은 동지들, 우리끼리 차이는 다름이 아니고 담대한 도전 앞에 함께 가야 할 다른 오름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실력을 키워서 급진적인 정책과 간드러지는 유머, 그리고 간지나는 활동으로 감동의 좌파 정치가 드디어 대한 세력을 앞당겼구나, 그런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마지막으로 농담도 잘해야 할 권영국 동지, 이 땅 노동자 민중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벅찬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세 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후반부에 권영국 대표님 등장하실 예정인데요. 그 앞에서 자꾸 농담 못 한다고 너무 그래가지고 걱정입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이게 축하하는 자리에 사실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중간중간에 공연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공연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분도요, 앞선 공연자와 마찬가지로 부캐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2024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경계 없는 음악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경계 없는 음악상의 수상자이십니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쳐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부캐는요, 목사님이세요. 원래 정의당이 교회랑 되게 친하잖아요. 막 차별금지법 발의하고 이러니까. 그 저희 이제 지역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 이름은 꼭 들어보셨어요. 왠지 정말 하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마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기 때문이겠죠? 네, 마포에 새민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옥바라지 선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드셔서 궁중족발이면 궁중족발, 또 을지오비베어면 을지오비베어까지 부당하게 쫓겨나는 세입자들과 이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곁에서 언제나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왔던 아티스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황푸하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새 수염이 많이 자라셨어요. 반갑습니다. 황푸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한마디도 못할 거야. 난 수줍음이 많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딴청만 비워요. 우연히 말이라도 하면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잖아요. 난 말을 못해요. 난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한마디도 못할 거야. 난 두려움이 많아. 원한다면 거짓말도 주저없이 말하는 난 말을 못해요. 우연히 말이라도 하면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잖아요. 난 말야, 난 말
농담을 잘 못하신다 그래서 농담을 못해요라고 해서 낱말을 못해요 선곡해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말하는 직업, 노래하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버스 기사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고요. 그 식당에서도 김치 더 달라고 말 잘 못합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리고 싶다든지 김치 더 먹고 싶다든지. 그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진보 정치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말 잘 못하는 사람들 대변해 주시고 그 위에서 계속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세상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참아내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대 안에 있나요?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는 혼자라는 게 익숙하게 되었어. 그래도 괜찮아 내 세상이 나의 안에 있잖아.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눈물은 어려워 내 구호는 서럽고 나약한 목소리 안에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려도
고맙습니다. 황푸아님 노래 너무 좋죠. 전 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지. 웃겨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모두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우리의 투쟁하는 주먹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멋지게 노래해주신 황푸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연대 공연 필요하신 분들은 중앙당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마포의 새민족 교회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과 축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출판기념회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권영국 출판기념회의 핵심 컨셉은 공유연단입니다. 이제 주로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유 중에 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진보 정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나의 마이크로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붙잡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권영국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권영국의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직접 내가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실 5분의 연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유하고 계시는 분노이자 슬픔일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에 쿠팡의 대구 70 물류센터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던 고 장덕준님께서 과로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나 분노스러운 것은 이 쿠팡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석 대표가 이 과로사 소식을 듣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 기록을 지워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분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인데요. 바로 고 장덕준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박미숙님을 뜨거운 연대의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자리에서는 별로 안 떨리는데 오늘 좀 떨리네요. 일단은 권영국 대표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20년 10월 그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산재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권영국 대표님께서 새해 인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마음이 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나신다며 안부 전화를 해보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황스럽고 좀 먹먹했습니다. 명절이 저희 가족에게는 그리 달가운 날은 아니어서 사실은 대답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애들 아빠랑 말도툼하였고 애들 아빠는 집을 나가고 둘째는 입을 닫아버려 냉랭한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세월만큼 쌓인 먼지 묻은 감정들은 쉽게 걷어지지 않았고 불쏘시개가 되어 서로를 태우고 새로운 분노의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지난 5년이 그런 시간이었고 명절이면 정점에 다다릅니다. 저희에게 명절은 자식이 떠난 그날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대표님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 무뚝뚝함에서 지옥과도 같은 암흑 속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고통 속에 외로이 혼자 두지 않겠다는 비장한 다짐이 전해져 먹먹했습니다. 여기 이게 항상 잊지 않고 고통 속에 처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강인한 빛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눈물 나는 위로입니다. 그런 고통 속을 기꺼이 함께 걷겠다 손 내미시는 그 마음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시리시다는 말씀이 그동안 걸어오신 시간의 무게가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담은 못하지만 춤은 멋들어지게 추는 인간 권영국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미숙 어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투쟁의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박수만큼 쿠팡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주실 거죠? 이번에는 그럼 투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투쟁! 이걸 훨씬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계속 투쟁이 필요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한 두 번째 공유연단의 공유연사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용인에 이 반도체 산단 건설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 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기를 대느라고 대한민국 전역에 송전탑, 송전로 건설하느라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모실 연사는 바로 이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서 최전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충남 금산의 송전선로 대책위 박범석 위원장님을 뜨거운 투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온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범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는 정치도 잘 모르고 지역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사람 순수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권영국 대표님의 주판 기념회에 이렇게 연단에 서서 말씀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권영국 대표님의 주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뜻깊은 날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을 농담도 참 못해요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지켜본 대표님께서는 농담 없이도 인자한 웃음 그 하나만으로도 농담 이상의 효과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금산 지역 주민들은 대표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인해서 기대와 희망으로 이미 금산 주민들은 대표님의 그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저 또한 열렬한 팬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송전선로 사업이 저희들한테 오게 됐고 그들은 그 국책사업이라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주민을 무시하고 저희들은 그런 한정과 열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듯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한정과 싸우다 보니까 정말 더 큰 힘이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이때에 그 정읍에 계시는 송전선로 대책위의 강윤희 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대표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대표님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소송 비용을 성의만 표하게 해주시는 그런 배려의 모습과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면은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시는 지역 주민 섬김의 그 성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2년 넘게 문제점 많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요즘처럼 정말 즐겁고 신나게 활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님은 금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영웅이고 희망입니다. 네. 책상에서는 그리고 권력 앞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고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늘 현장을 누비시며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권영국 대표님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리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소중한 분과 인연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정읍시 강윤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대표님의 팬으로서 대표님과 함께하며 불공정한 송전선로 사업 해결에 우리 금산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과 함께라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면서 대표님의 환한 웃음의 농담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들려주신 저희 박범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쟁의 이야기에는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네, 다시 하나의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는요, 한국 게이 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라는 단체 이제 다들 아시죠? 다들 후원하고 계시죠? 그럴 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울 리가? 네, 개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이 단체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단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성소수자 합창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합창단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입니다. 성소수자 최초의 대한민국 성소수자 합창단 친구 사이의 G보이스,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게이 인권단체 친구 사이의 합창단 G보이스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시고 성소수자를 대변해서도 목소리를 꾸준히 보내주시는 권영국 대표님의 농담도 참 못해요 출판 기념회라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뵈면서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어떤 계산이나 이유를 따지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저 길 위로 나서서 묵묵히 곁을 지켜오신 대표님의 행보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 G보이스가 자작곡인 길 위에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시고 모두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으로는 우린 더 행복해져야 해요 라고 20년째 외치고 있는 G보이스의 Congratulations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앵콜을 외치고 싶은 마음인데요. 또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비정한 사회자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유연단 세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이 세태를 반영해야 하다 보니까 오늘 AI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AI 붐이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부터도 장난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게 피지컬 AI에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피지컬 AI,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화두로, 아주 논쟁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미국의 CES라고 하는 이제 기술 행사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선보이면서 굉장히 논쟁이 이제 뜨겁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과연 그렇게 좋아만 하고 있을 문제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산 현장에, 노동자들의 삶에,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 과연 충분한 제대로 된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가? 의구심을 계신 분들이 곳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분을 세 번째 공유연단의 연사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남양연구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합원이십니다. 이상희 조합원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이성희입니다. 사회자님이 저를 이상희님으로 소개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제 이름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부캐릭터는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분과 정책국장으로 잠시 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봤던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AI를 동원해가지고 농담이 뭐냐고 뒤져봤더니 농담이 재미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농담이 지나치면 싸움 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담이 갖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다 로봇으로 바꾼다라는 우리가 농담처럼 던진 우리 이 화두가 이제 현실에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자동차 노조를 이제 바라볼 때 이 로봇의 도입은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최첨단 로봇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도입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외견상으로 볼 때는 노사 간의 분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딱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명한 문제, AI 로봇가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문제가 그대로 노사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 노사 관계를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대단히 반대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대차 노사가 주 5일제를 합의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토요일날 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노동자들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을 살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 노사는 노동자는 생산 속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보장해 줬고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줬습니다. 현대차 노사 간의 이런 결정이 이제 AI라는 로봇 도입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언론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정이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난했지만 반대로 이제 언론과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만화 은하철도 999에 보시면 인간이 두뇌만 남고 몸은 다 로봇으로 바꿔서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을 현대차 노사 간에 올해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다. 이 노동자 시대,
노동이 기계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농담처럼 했던 우려가 현실이 위기가 되는 시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진보 정치가 필요합니다. 농담도 진담같이 하시는 권영국 대표가 이 진보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권영국 대표님의 출판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진보 정치가 더 한층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이 상희가 아닌 이 성희 조합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유연단 4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낯이 많이 익은데요. 여러분들을 뵐 때는 보통 지붕이 없는 데서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데서 훨씬 많이 뵀는데 이렇게 천장이 있는 데서 뵈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는 천장이 있고 천장이 있으면 마루가 있죠. 네,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4번째 소개드릴 연사는 이 대한민국의 마루를 책임지는 마루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마루노조의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이 마루노조의 노동자들은 사실 대표적인 가짜 3.3 노동자들이기도 하거든요. 노동자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자처럼 3.3%를 떼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마루노조의 최우영 위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우영입니다. 늘 외워서 하는데 오늘은 떨려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마루 시공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왜 떨리냐면 제 딸아이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권영국 대표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싶지만 지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대놓고 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짧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 현장의 마루 노동자들, 그리고 도배, 타일, 실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말 이렇게 거대한 건설의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가짜 3.3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일은 분명히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책임이 주어질 땐 개인이 지고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냐 맞냐를 두고도 다투는 현실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노동과 인권의 문제를 꾸준히 사회에 알려오신 우리 대표님의 문제의식에서는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당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는 정쟁에만 사로잡혀 그들 말의 울타리 속에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되고 가려지고 유령처럼 살아온 마루 노동자들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고 곁을 내어주신 권영국 대표님과 저의 멘토 한상규 위원장님, 이하 정의당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겪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외치겠습니다. 곧 4년여간의 투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결국엔 다음 주 3월 초에 저희가 근로자가 아니냐 맞냐를 두고 결판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일한 동지가 300원짜리 마스크도 하나 지급받지 못한 채 한 달 전
고인이 됐습니다. 그것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질판위가 3월 6일 날 있습니다. 3월은 아마 저희 마루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다리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4년여 동안 투쟁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나 단 한 번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입시 문제 또한 혼자서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혼자서 결정해준 저희 딸이 이번에 국립대 사회복지학과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힘든 국민들, 힘든 시민들,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의당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딸아이를 떠나 앞으로의 젊은 청년들이 불평등과 차별 없고 그런 정당하고 공정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정말 마음을 울리는 발언 들려주신 우리 최우영 위원장님과 저희 신입당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을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한 분의 공유연단의 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께서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혹시 내가 더 멀리 왔다? 제주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사실을 정정하는 마포구위원회. 진실은 중요하니까요. 네, 두 번째로 먼 곳에서 오신 분인데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개죠? 예? 28개.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28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한 곳의 운영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울경 지역에서만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몇 곳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려 9곳의 원전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전기 수요가 훨씬 더 AI 시대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2대를 더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탈핵 운동에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바로 이 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텐데요. 기후위기 전문 매체인 새알미디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입니다. 강원주 새알미디어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이 계실 줄 몰랐네요. 네, 부산에서 저는 어제 왔고요. 저보다 앞서 연단에 서셨던 분처럼 저도 딸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네. 원래 여기 좀 같이 올라올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림 그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제 부산에서 처음 이제 6살 됐는데 서울 여행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지금 1박 2일째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고리핵발전소로부터 이제 직경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운대입니다. 보통 이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들 이제 푸른 바다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핵발전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후, 환경, 정의, 독립 미디어, 새알미디어라는 아주 작은 미디어를 남태재 독립 영화 감독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더 치열하게 현장에서 이 핵의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도 저희 좀 신생 매체니까 새알미디어를 좀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농담도 참 못해요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얼마 전에 서울로 오는 출장길에 기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농담이신가? 왜 나한테 왜 전화를 하셨지? 사실 저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우연히 이렇게 잠시 뵈었었는데 저한테 이 출판 기념회에 와달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이곳에서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며칠 후면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 출근길에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그 사고의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위험인지 앞으로 어떤 재난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상상하기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계기로 이제 탈핵운동의 언저리에 서게 됐고요. 그러다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도 탈핵운동을 하다가 만나고 부산으로 10년 전에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부산으로 이주를 하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핵운동을 하다가 핵발전소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에게 벌어진 거죠. 부산으로 이주를 하면서 좀 다른 풍경들을 마주했는데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으로는 여행을 많이 오시죠. 바다를 보러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사실 그 곁에 줄지어서 건설되어 있는 핵발전소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핵발전소가 있으면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송전탑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목같이 박혀있는 송전탑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부산의 인근에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르십니다. 사실 제 남편은 정의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녹색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드문 진보 정치의 어떤 화합의 장이 저희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회사가 민주당이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아마도 이제 TV를 틀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 이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한 단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10년 후, 또 한 15년 후 어떤 투표권이 생겼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정치가 이 사회에 구현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정치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밀려납니다. TV를 보면 코스피나 GDP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의 시간이나 핵오염수의 문제는 쉽게 잊혀집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발전소 지역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마주하지 않으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역에 자꾸만 더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핵 폐기물의 위험을 미래에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저는 권 대표님은 저를 얼마 전에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처음 뵀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죠. 그렇게 뭔가 국가와 기업에 의해서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 곁에서 인권 변호사로 계속 계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진보 정치의 또 정치인으로서 또 그분들 곁에 계시더라고요.
정치는 어쩌면 그런 보이지 않는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만 보고 또 묻고 의심하고 외면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대표님은 책 제목처럼 정말 농담도 잘 못하는 그런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탈핵의 문제처럼 무엇 하나 농담처럼 넘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집스럽게 또 불평등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그 끈질김이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정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위험을 감당해온 지역들이 더 많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을 떠안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이지 않던 삶이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사회를 향한 고민이 그 고집으로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끝내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정성 있는 말씀 들려주신 우리 강원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된 공유 연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모실 때인데요. 오늘 계속 농담 못한다고 지적된 그분을 모셔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유잼일지 의외로, 아니면 역시 노잼일지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보다 더 떨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농담도 참 못해요. 하지만 영원한 이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권영국 대표님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 뵙고, 그리고 나서 본체를 뜨거운 연호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어느 한 해는 노조 간부들하고 활동가들하고 다 비교했는데, 그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이 누구야? 권영국.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붙여진 별칭이었죠. 네. 아, 우리 현실을 바꾸려면 결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노동자들과 이런 이제 민중들의 삶을 바꿔내려면 결국은 일기 진보 정치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해야 되고. 윤석열을 살인마라! 윤석열을 살인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은 변화된 세상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진보가 지켜내야 할 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 권영국 수많은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벽표임을 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정말 저는 그 호응을 가지고 꽤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간접 고용, 굴레 속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지 마라!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백억
대관 로비를 움직이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아온 김범석이 한국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빵집 런데뮤의 배후에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그 근장했던 노동자가 끝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우리 시민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시킬 것인지, 손잡아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진보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멘트는 더 필요 없겠죠? 불러보겠습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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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대선입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한 웃음이 농담보다 훨씬 더 웃음을 주는 사람, 권영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농담을 잘 못하는 전국의 유명인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짓궂습니다, 그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간은 넓고 채워야 할 자리는 많다. 근데 여러분들 다 채워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예,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1%를 받은 후보, 무슨 미련이 있기에
여기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왔다가 일정이 있어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저와 잘못 얽힌 분들입니다. 예, 정말 다양한 곳에서 와주셨던 것으로 지금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잘못 얽힌 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면서 참아주고 있는 인내력의 최강자입니다. 제 아내 송정은을 소개합니다. 아니, 다시 이랬었어요. 네, 쑥스럽네요. 아마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제 아내는 어딜 나가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실제로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쫄랐습니다. 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1%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 상위 1%입니다, 이 여러분. 무엇으로? 자산이 아닌 정신승리로 여러분의 1%입니다. 네. 예, 제가 유일진보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고 대선 결과를 보게 됐죠. 정말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87년 대선 이후에 대선 민중 후보로 또는 진보 후보로 나온 후보 중에 제가 꼴찌였습니다. 왜냐하면 87년 그 대선 때 백기환 선본 백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그때가 1%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지노선은 어디였을까요? 1%였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내려갔어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후원금 소식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까 뒤에 엔딩 크레딧처럼 막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그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그대로 편집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보면서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해준 우리 그 후원자 그리고 시자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저는 사실 농담보다는 선동을 좋아합니다. 네, 자꾸만 농담으로 우겨 다짐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여러 이제 부분에서 강연 요청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우 인상적인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중학생으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걸 모르시죠?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에 강연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학생이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선생님. 맞죠? 예, 그래서 질문 순서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정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오늘 그 출판하는 책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출간하게 된 책은 아닙니다. 대선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마음의 고생,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한 암울한 현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담아야 된다고 우리 저 어디 갔어? 네, 저 뒤에 있는 우리 이현주 정무실장 그리고 강남규 공보 차장이 강력하게 선동을 했고 당직자들이 도와줬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공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분을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요. 저하고 두 분이 대담자 나왔는데 두 분이 다 기자였습니다. CBS 시리얼 저를 소개했던 한 CBS 기자분이 윤진아 기자분이 있고 이분은 굉장히 삐딱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훈이라고 하는 그 한겨레 21 센터장 기자인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진지함 그 자체를 즐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웃고 있어요. 야, 이거 간단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하여튼 내란, 대선, 경과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졸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실 거지요? 네. 약하다 약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발소를 잠깐 갔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장 속에는 그늘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한 분 계시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돈 벌긴 다 걸렸네. 네, 여하튼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열거를 하면 앞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장의 그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400만이 주식 투자자라고 하지만 그러면 3,800만은 투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투자와 성장은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보 정치를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권영국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몇 달 뒤에 남아있는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우대 중도 보수의 정치구도 바꿔내야 됩니다. 보수대 진보 정치로 바꾸는 것,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자 과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농담보다 훨씬 더 박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항상 같이 갈 겁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울 새로운 진보 정당을 목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불씨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제 행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오신 분들의 공의연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잘 모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개할까 했는데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의 굉장히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아직 긴장을 놓으실 때가 아닙니다. 이 QR코드로 들어온 질문과 포스트잇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대표님의 이 책에 붙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워밍업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권영국을 보고 변호사와 진보 정치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놀라서 책을 떨어뜨렸네요.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아까 이상현 대표님이 귀엽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농담이 있으시다면? 제가 불어를 잘합니다. 건배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셔 불어!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이런 참사가 벌어질까봐 우리 당직자들이 오늘 행사에 혹시 농담을 해야 될 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AI에다가 코미디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정당 대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희귀 직종이에요. 멸종 위기종. 환경단체에서 보호해야 할 수준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박수가 좀 적네요. 괜찮습니다. 지지율만큼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괜찮네요. 꼭 써먹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 자리에 최소한 우리 정의당의 신입 당원이, 청년 당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최우영 위원장님의 따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작년에 팔레스타인에 직접 이 1000개의 마들린호에 탑승해서 팔레스타인에 다녀오셨다가 무사히 귀국을 하신 우리 해초 활동가께서 정의당의 신입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 신입 당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환영의 인사. 네, 다음 질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당연히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구호를 외쳐야 됩니까? 아이 뭐.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합시다. 시간 관계상 구호를 외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잘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냥 하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좌중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와. 위험해 네. 위험해.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문정원 부대표님 말씀 제가 잘 들어야 돼가지고 네.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투쟁 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 속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의문스럽게 퉁치시긴 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두 분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긴 버전과 짧은 버전이 있는데요. 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버전입니다. 진보 정치 지지자 그리고 정의당 당원이라면 다들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권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지방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에 직접 출마하실지 아마도 대표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무엇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짧은 버전으로는 이번 지선에 어디 출마하시나요? 네, 버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 예, 제가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출마해야 됩니까? 헐. 텐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건을 걸었었는데 오늘 출판 기념회에 500명을 넘으면 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한다. 어때요? 진짜요? 네, 출마합니다. 어디로는 네, to be continue. 네, 좀 정리가 왜냐하면 그 구도를 좀 잘 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포장을 잘 해서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자리를 조직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서 아주 소중한 최초로 출마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네. 물었어요. 네. 답변이 안 나왔으면 아닙니다. 아까 네, 500명 넘었다고 이 자리에 네, 있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로 우리 권영국 대표님이 출마하게 될지를 함께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저희가 행사를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의 이 토크는 이제 대략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과 또 오늘 와주신 분들의 인사 타임 같은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영국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